옛날 중국 어느 산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허허실실 웃기만 하고 당최 화를 내는 법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노인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하여 우공이라고 불렀다. 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은 산세가 너무 험준한 탓에 이웃 마을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통행로를 막고 있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큰 두 산을 한참 돌아가야만 했다. 어느 날 노인이 가족들을 불러 앉혀놓고 물었다. 너희들도 저 험한 두 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것이다 해서 저 산들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다른 마을과의 왕래를 편하게끔 해주는 길을 내려한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무리한 결정이고 나이든 노인의 건강 때문에라도 만류하고 싶었지만 만류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가족들은 마지못해 수긍했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노인들의 자식들을 비롯해서 손자까지 모두 등에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있는 바위를 나르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산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바닷가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온 가족이 산을 옮기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자공이라 하는 옆집 청년이 노인을 불러세워 말을 건넸다. 아, 어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산을 옮긴다니요? 제가 비록 산골짜기 공부가 짧은 촌부라지만 지게로 돌을 짊어져서 산을 깎았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한테도 어떤 책에서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요. 더군다나 어르신은 올해로 연세가 90이시지 않습니까? 90. 비탈길이라도 헛디뎌서 미끄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노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씩 웃어 보이고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차 자공이 노인을 멈춰 세웠다. 아, 어르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그리고 어르신,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 가족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합쳐도 10명인데 그들이 지게로 돌을 하루에 나른다고 해봤자 꼴랑 3차례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산은커녕 저기 있는 구릉조차 옮길 수가 없어요. 괜히 마을 사람들 걱정할 일, 웃음 살 일 하지 마시고 댁에서 손주나 보고 편하게 좀 쉬세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우공이 자공에게 말을 건넸다. 우선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자네가 올해로 22살이니 약관의 나이를 넘긴 게로구만. 이제 자네도 혼사를 슬슬 생각해야 할 것이고, 내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네가 늘상 하고 다니는 말을 들어보면 자넨 이 산골에서 여생을 살 계획은 없어 외던데. 그러자 자공이 흥분하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어르신. 이 산골 동네를 보세요. 그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처럼 산기슭은 험준하고 누가 쳐들어오지도 못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도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자고로 사람과 물은 고이면 썩는 법이랬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내고만 있어도 청춘이 고여가고 썩어가는 느낌이 든 이 동네를 반드시 떠나고야 말 겁니다. 도회지에 나가서 예쁜 색시감을 만나서 저희 둘을 닮은 아들, 딸을 낳고 넓은 세상을 느끼고 살 겁니다. 이 칙칙하고 냄새나는 촌동네가 아니라요. 그러자 우공이 되물었다. 그래, 아직 나이가 푸르른 시기인데 그 정도 배짱과 포부는 있어야지 않겠나. 그래, 내 잘 알겠네만. 그럼 여태 왜 안 떠나고 여기 계속 머무는 겐가? 노인의 물음에 자공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네? 그야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노모가 한 분 계시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마을을 벗어나면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늘상 아들 하시는 분인걸요. 그리고 솔직히 어르신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는 저 산들로 꽉 막혀 있어서 예로부터 바깥 문물과의 교류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글 공부를 할 수 있었겠으며 과거 시험,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치만 저는 정말 결연한 의지가 있어요.
언젠가는 이 촌동네를 꼭 벗어나고야 말 거거든요. 제 어머님도 꼭 모시고 갈 만큼만 돈이 모이면 저는 기필코 나가고야 말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자공에게 대답했다. 결연한 의지라. 자네, 난 이렇게 생각한다네. 자넨 결국 자네가 말한 그 결연한 의지 때문에 여길 벗어날 수 없을 거라네. 사람의 결심은 여름철 내리는 폭우 같은 것이라서 결심이 섰을 때는 세상 모든 땅을 적실 기세로 맹렬하게 몰아붙이지. 그런데 자네도 소나기를 봐서 알 것 아닌가. 그런 기세는 금방 꺾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던가. 좀 나눠서 내리면 좋으련만 하는 푸념을 자네도 들었을 테지. 이따금씩 너무 강하게 내리는 비는 애써 일궈놓은 땅을 부수기도 하고 사람들의 걸음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던가. 그런데 더운 날 내리는 보슬비를 생각해보게. 농부의 농사를 성공시켜주는 건 바로 그런 적당한 걸음걸이 같은 비지. 내가 올해로 벌써 90인계로군. 나도 까먹는 나이를 어떻게 그렇게들 잘 기억하는지 원참. 자네 말대로 내가 죽는 날이 저 산이 평평해지는 날보다 먼저 올지도 모르지. 아마 그렇게 될 테지. 그런데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이 이어갈 것이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어받아 계속 해낼 걸세. 산은 유한하고 사람은 무한한 법 아니겠는가. 결국 이 산은 평평해질 것이고 나는 그 시작을 하는 길이네. 그러니 어디 길을 좀 비켜주겠는가. 노인의 말을 들은 청년은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태행산과 왕옥산의 신령들은 노인의 결연한 의지를 듣고는 꼭 그대로 행동할 노인의 가족 때문에 산이 정말로 옮겨지게 되면 본인들의 존재도 위협을 받게 될 처지였다. 그래서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감동을 받은 옥황상제는 산을 노인의 뜻대로 옮겨주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다북입니다.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그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오래전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벽을 계속해서 파내는 죄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15년간 숟가락으로 계속해서 파다가 이제 마침내 탈옥을 하려는 순간 간수가 불러서 돌아보자 형기를 다 채웠으니 출소 준비하라는 플롯의 꽁트였습니다. 이런 시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부질없는 시도를 하는 노인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예상되는 결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각도의 지점도 보이는데요. 유튜브가 한국 사람 모두가 쓰는 플랫폼이 된 이래로 늘 인기 있는 컨텐츠 중 하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추월차선, 익히 들어보셨을 책들이죠. 언젠가 바다북에서도 다룰 컨텐츠들이기도 한데요. 그런 책들에서는 항상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으로는 연명받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기 위한 시도와 결과가 있어야만 우리는 마침내 구조에 잠식되지 않은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자유인이 된다 같은 흐름을 담고 있죠. 저는 그런 메시지들의 행간에 생략되어 있어서 잊혀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그런 대단한 성과에 앞선 아주 소소한 담금질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국적, 나이, 신분, 인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의 모습보다는 노인, 90살 먹은 우공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매주 수요일에 지게를 짊어져가는 동안에 어느새 바다북 채널의 구독자도 200분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